안녕하세요. 에리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좀 모든 루틴을 마치고 운동도 쉬고 한번 쉬어볼까라고 생각했지만 이 습관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 루틴을 그냥 짧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휴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책을 너무 읽고 싶어서 오늘 루틴을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조금 딜레마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책을 꼭 읽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제 읽은 부분 뒷부분을 생각이를 해보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지 시야가 조금 밝지가 않아서 어쨌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컨디션 신경 쓰지 말고 우선 독서 노트를 해볼게요. 어제보다는 지금 되게 많이 차분해졌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차분하지 않고 들떠있고 그랬는데 그게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일어났을 때 차분합니다. 이걸 느낄 수 있죠? 이 손끝의 움직임이라던가 내 몸의 움직임이 천천히 차분하게 되는 거. 그거에 따라서 감정 상태도 안정적이라는 거. 자, 무엇에 감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고에 집중함으로써 생존 메커니즘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무엇이든 이게 감사하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도 약간 인간의 뇌는 불안과 두려움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지금 건강한 거?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시간적 여유? 이거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감정적으로 불안정될 수 있는 부분이 진정이 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가장 최적의 정서적 상태, 감정 상태는 평온함입니다. 평온함. 예전에 이런 걸 공부하기 전에는 약간 들뜨면서 기쁘면서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까요? 단어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나 흥분했다. 왜냐면은 제가 마그네슘을 계속 섭취하고 있는데 양이 이제 제 체내 마그네슘 수치가 좀 안정됨에 따라서 현재 섭취하고 있는 마그네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 물어보니까 마그네슘 양이 과다할 경우에 나타난 증상과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집중도가 흥분하지 말고요. 아이리님 천천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집중도가 떨어지고 나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면 너무 상쾌하게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제가 요즘에는 누워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러지? 했더니 마그네슘 덕분이 아니라 마그네슘 때문이다. 마그네슘을 너무 과다 섭취가 되면 사람 몸을 나른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 뇌가 집중도가 떨어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에 100mg을 2번 나눠서 섭취하고 있는데 한 번으로, 그러니까 50mg만 하루에 섭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즐거움, 너그러움 등도 똑같은 긍정적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했나요? 잘 녹음이 되고 있네요. 집중의 대상이 변하면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고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의 머릿속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항상 나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생각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과 경험을 꾸준히 반복하면 실제로 뇌의 신경계가 재구성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장점을 찾아낼 수 있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쵸? 이런 연습과 경험을 꾸준히 반복하면 실제로 뇌의 신경계가 재구성되고 어떤 상황에서든 장점을 찾아낼 수 있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삶이 더욱 행복하고 인간관계가 원숙해지며 더욱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직 이 법칙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실패한 적도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평생 노력을 해도 실력이 조금 늘어갈 뿐이고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건 진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정말 대단한 책을 쓰신 분도 이 법칙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당연히 실패한 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처음에는 4시간의 법칙, 4일의 법칙, 90초 이런 식으로 90초에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거. 저도 계속 이렇게 실력을 조금씩 늘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어찌나 자주 연습했던지 90초 법칙은 이제 내게 훈련이 아니라 일종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90초 동안에 90초 안에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뭐였냐면 화내는 거였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건 한 1, 2초 안에 제가 무조건 끊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린 이거 쓸데없는 생각인데 저에게 말해줘요. 그러면 일단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화를 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 화가 나면 뭔가 그 순간에 바로 반응을 했어야 됐거든요. 소리를 좀 지른다든지 좀 목소리가 격양이 된다든지. 근데 요즘에는 그 시간이 처음에는 한 1분, 5분, 10분, 며칠이 걸리고 일주일이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화를 내는 결과가 그러니까 조금 공격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그 훈련이 결국은 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나는 순간에도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처럼. 전 그게 참 미성숙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은 그때 그 감정에 의해서 제가 통제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습관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습관. 제가 오늘 책을 읽는 것도 사실 운동하고 제가 이 책 읽고 글 쓰고 이렇게 말로 독서 노트도 작성하고 이 모든 루틴이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휴식이 없어서. 근데 오늘도 결국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어요. 뭔가 그냥 너무 읽고 싶어. 그냥 습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습관의 힘이죠. 억지로 휴식을 취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강탈하는 파괴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이 자유는 사실 뭐냐면 통제권. 그리고 요즘에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동기부여가 현자분들, 성공하신 분들, 투자가들 다 인생의 통제권을 얘기하시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뭐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싶다. 이 모든 거. 왜 내가 가지고 싶은지 정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저는 사실 이 모든 게 내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시간의 통제권도 제가 가지고 있고 제 지출의 통제권, 제 생각의 통제권, 제 몸의 통제권 모든 걸 제 통제권 안에 지금 현재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 부를 이루는 것, 이 자립을 이루는 것 또한도 제가 제 인생의 통제권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안정감을 위해서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강탈하는 파괴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들을 재빨리 밀어내고 나면 이내 감사와 행복감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인생은 아름답도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생각하면 기분 나빠질 텐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인지해서 말로 표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상실, 부족함, 절대로 안 된다는 두려움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타인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상태 있잖아요. 이게 제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 체력은 실력이다. 제가 신체적으로 먼저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더라도 이 신체적 컨디션 상태가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어떤 인내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운 상태를 체력적으로 충만한 상태 컨디션으로 최적의 상태.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힘은 신체적인 컨디션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편안해야 타인에게 좀 더 뭔가 베푼다든지 이해를 한다든지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행복은 당신의 삶에서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그쵸? 행복의 위력. 행복은 당신의 삶에서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한다. 그럼 행복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 행복. 미래에 뭘 하고 싶다가 아니라 왜냐면 미래는 불확실성이에요.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현재이고 1분 후, 5분 후도 미래잖아요. 물론 제가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겠지만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내가 뭔가 다른 일을 급하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나 미래에 집중한 삶이 아니라 이 행복이라는 거, 나 지금 이 순간 즐거운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책을 읽고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죠. 즐겁죠. 그리고 책 읽는 거 조금 쉬어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책을 읽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루틴을 해야만 돼요. 이게 너무 즐거운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즐길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당신의 삶에서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그쵸? 행복은 인간관계와 사업, 건강 등 당신의 모든 측면에 명확한 이점을 선사합니다. 잠깐만요. 독서노트 할까? 이미지를 공유했고요. 인간관계와 사업, 건강 등 당신의 모든 측면에 명백한 이점을 선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인 자유이자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궁극적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체적인 건강, 최적의 컨디션 유지, 상대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최적의 모습을 선물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절대적인 풍요와 풍족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며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부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인 자유이자 사랑하는 이들에게 설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선물이기도 하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 말의 표현이? 저는 진짜 그림, 이런 조각, 이런 예술뿐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글도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 느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예술. 어떻게 이렇게 글로 명확하게 명확한 표현을 써서 명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 문장의 글로 표현을 하셨는지, 이게 정말 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좋은 점은 특정 금액의 돈을 모을 수 있다까지 수십 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 부를 지금 당장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결정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행복의 씨앗을 선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해방시켜라. 조화의 힘.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선 끊어내야죠. 그 생각을. 그 두려움이 쓸데없는 그 생각에 몰려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진짜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은 쓸데없는 망상, 불필요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9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만 줄여도 우리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거의 80% 이상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시거든요. 생각만 줄여도. 네.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두 번째 방법은 2분짜리 짧고 간단한 명상으로 1년에 열린 내 세미나에서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단 문자로 설명할 것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므로 문자를 선언한다면 설명을 읽고 기본 개념을 숙지한 후 소리 없이도 기억을 더듬어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글을 읽고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로 들으면 실제 행동에 옮기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면 아름다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www.unshakable.com unshakable. 오케이. 하지만 일단 명상의 원리에 관한 과학적 이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상. 병원에서 뇌와 심장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나타낸 뇌전도 EEG와 심전도 EKG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편도체, 뇌파와 심전도는 매우 들쑥날쑥한 선을 그린다. really? 진짜요? 그러나 당신의 심장과 뇌파가 그리는 그 선은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거 제가 지금 렌즈를 끼고 이 부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오케이. 이걸 먼저 하고 이 과학적인 부분, 생리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 명상하는 법. 저는 기본적으로 명상을 운동할 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끌어당기는 법칙도 헬스장에 갈 때 차 안에서 온전히 집중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집중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1차적으로 독서는 여기에서 하고 조금 쉬고 집중도가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읽어야 할 것 같아요. 네.